문재인 대통령 이제 2달 네. 조금 넘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뭐 아직까지는 기대 이상으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기대 이상. 네, 그 문제는 다음이죠. 아직 출발을 못했으니까요. 이제 진용을 갖추고 이제 정책 정리했고 이제 실행을 하는 단계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국민들은 기대가 아니라 평가를 시작할 텐데. 네네. 아직은 기대를 하는 단계라서 뭐 뭘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뭐 국정교과서 중단한다든지 위안부 재협의 뭐 이런 거 선언한다든지 뭐 성과연봉제 이런 거 좀 못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잘 하시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원전 제로화 정책을 실행하는 거 이런 것들은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데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잘못하기도 좀 어려운 시점 아닙니까? 대통령 당선돼서 겨우 2달 지났는데 네. 이제 겨우 뭐 과거 경험으로 치면 인수위 운영하고 있을 정도 그렇죠. 타임이라 아직은 뭐 평가하긴 이르죠. 근데 지금까지 보면 의지나 아니면 뭐 그 진용이나 뭐 충분히 괜찮다고.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인사도 저는 과거에 역량 있는 사람들의 사소한 사적 그 행위들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평가해서 역량 발휘할 기회를 뺐거나 또는 뭐 정부가 최초로 진용을 갖추는데 너무 지나치게 인사권자의 권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거 좀 과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그래도 벌써 2분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네, 뭐 아깝죠. 뭐 그게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라고 하긴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강요 많은 수의 강요를 임명하는데 뭐 검증 못한 책임을 얘기한다면 좀 그렇지만 뭐 그런 대로 좋은 사람들 잘 골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5대 원칙, 인사에 대한 5대 원칙으로 자기 발목을 잡았다. 그런 네. 측면이 있다. 네. 그리고 결국은 5대 원칙에 어긋나는 분들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음 닥쳤을 때부터 네. 조금 더 진솔하게 대통령 본인이 이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신 사실 유감 표명 사과를 했는데 대통령 본인이 이거 약속했는데 솔직히 내가 못 지키게 됐다. 뭐 이렇게 했던 게 더 옳았던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때 그런 말씀 잠깐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아니 명시적으로 본인께서 직접 유감 내지 사과까지는 없었습니다. 5대 원칙과 관련된. 네. 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 이런 말씀 하셨던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에 수십 년 그 인생을 산 사람들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그 흠없는 사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성직자를 고르는 것도 아니고 해서 어려웠을 거다. 네, 어려웠을 겁니다. 뭐 골라놓으면 조금 뭐 흠이 있고. 예. 또 원래 설거지 많이 하는 사람은 그런 많이 깨거든요. 원래 설거지 안 하는 사람은 깔끔하죠. 예. 그 내가 만약 경선에서 이겼으면 네. 대통령 당선됐을 것이고 내가 대통령이 됐다면 2달 사이 나는 요건 했을 텐데 요거가 왜 안 하지? 이런 건 혹시 없습니까? 저는 그런 건 없고요. 가끔씩은 놀랍다 이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놀랍다. 속도나 강도 측면에서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느 대목에서 제일 놀라셨어요? 원전 정책 같은 거. 그거 쉽지 않거든요. 예. 또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합의 재협의 문제도 그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 점들을 보면 놀랍다 이런 생각이 좀 그 정도에 놀라셨어요? 아니, 경선 과정에 이 사이다 발언을 막 내놓으셨던 이재명 시장이 현실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니까요. 그런 것 하나요. 하나는 약간 전술적인 건데 그 인사 국면을 돌파할 때 그 상대 진영들에 대해서 좀 낙관한 측면이 있어 보여요. 원래 그 물소떼들이 악어가 득실되는 강을 건널 때 작전이 있거든요. 한꺼번에 건너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한 마리씩 건너가면 다 피해도 있거든요. 근데 2명씩, 3명씩 이렇게 소수를 계속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다 보니까 공격이 좀 집중된 면이 있고 또 그런 점이 선의로 믿고 했겠지만 좋아요. 조금 아쉽다. 야당들을 조금 얕잡아봤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얕잡아보다는 너무 좀 믿었다. 네. 제가 보는 야당들하고 보통 정치계에서 보는 야당이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성남에서 예를 들면 규모는 적지만
어쨌든 지금도 현재 여소야대고 그 문제를 보면서 성남시 의회는 선의로 자유한국당이 많죠. 그렇습니다. 예. 선의로 이 문제를 접근할 경우에는 해결이 안 되더라. 결론은. 예를 들면 정치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확실할 경우에는 괜찮은데 예를 들면 국민들이 그걸 지켜보고 국민적 상식이나 뭐 대의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국민들이 지탄을 받아서 예를 들면 정치적 손실이 있는다는 그런 게 확실하면 예. 그렇게 하지 않는데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또 상식에 어긋나는 짓을 해도 별로 손해를 안 보는 그런 정치 풍토에서는 예를 들면 상식 밖의 행위를 자꾸 하게 되거든요. 지금 당장 손해볼 일이 없죠. 그렇습니다. 의석 그대로고. 그렇습니다. 선거 많이 남았고. 3년 남았고. 오히려 자기들이 예를 들면 발목을 잡아서 잃는 것보다는 성과를 못 내게 만들어서 반사적으로 얻을 게 더 많다 이런 판단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경우라면 전략을 좀 달리 해야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이제 그 협치 내지는 야당과의 관계에 잘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려고 했는데. 물론 당연히 뭐 협치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합의하고 하는 게 제일 좋고 안 되면 서로 양보하고 적절하게 타협하는 것이고 그다음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결국 국민들의 힘을 빌어서 돌파해야죠. 네. 명확한 과제들은 돌파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저는 이제 야권이 숫자도 좀 많고 지금도 보면 과거 청산에 대해서 범죄 행위 또는 부패 또 적폐에 대해서 청산하는 작업 자체를 정치적 보복이라고 밀어붙이고 그렇죠. 저항하고 하는데 도둑이 도둑 잡으면 기분 나쁘겠죠, 그죠? 그러나 그걸 정치적 보복이라고 하는 건 옳지 않죠. 예를 들어 법이란 우리가 지키기로 약속하고 만드는 것인데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어긴 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게 그건 민주주의의 ABC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돌파해 나가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지지의 바탕을 둬서 돌파한다. 네. 방산비리 수사 같은 거 착수한다. 네. 또 국정농단 기소 유지에 도움되도록 추가 자료가 나오면 또 바로바로 한다. 네. 이건 대통령이 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야당이 그 의석을 가지고 법 통과를 막으면 추경 처리를 막으면 그거는 국민힘으로 어떻게 돌파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소위 과거 청산이나 또 새로운 과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갈 때 국회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많이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죠. 저는 경선 과정에서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이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지금 노동시간 단축을 법으로 만들기 너무 어렵거든요. 네. 동의가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에 있는 법 체계 내에서 정부의 소위 행정 재량권을 최대한 발휘하는 거죠. 철저하게 초과근로 단속하고 초과근로 수당을 엉터리로 예를 들면 적게 지급하는 게 대체적으로 현장의 그렇죠. 반응인데 그 철저하게 관리하고 엄벌하고 이러면 노동시간들은 현행 법제에서도 40시간만 제대로 지켜지고 또 예를 들면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50% 가산임금이 진짜로 지급되면 누가 40시간 초과 근로를 시키겠습니까? 신규 고용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방향을 잡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 또 행정입법 재량이 예를 들면 상당히 광범해요.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일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나쁜 쪽으로 그걸 남용했죠. 예를 들면 국민의 권리 또는 대의에 반하는 걸 막 시행령으로 만들어 시행했지만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넓히는 방향으로 만드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국정교과서 같은 거 중단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결단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바로 이제 그런 조치들이 집권 초반에 몇 개 되니까 야당에서는 무슨 시행령 정치냐 이러면서 또 비판을 했는데 비판 있더라도 그건 국민의 힘을 가지고 돌파한다. 나쁜 일이 아니니까요. 예를 들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국민을 위한 정치 행정의 기준을 만든 거니까 국민을 위해서 국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면 많이 하는 게 맞지요. 수단과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런 돌파를 해내고 국민 지지도가 더 올라가고 그럼 야당도 결국 법 처리 과정에서도
협조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잠시의 저항 때문에 생기는 혼란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지금 국민들은 지금은 계획을 보고 기대를 하면서 소위 국민 지지도가 높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실적을 요구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 단계에 간다. 네, 평가 단계 가죠. 예. 예를 들어 내 삶이 좋아졌느냐, 이 사회가 진짜로 바뀌었느냐. 근데 그때는 실질적으로 저항하는 사람들, 저항하는 세력들을 넘어야 되는데 그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않죠. 아까 언급하신 원전 부분도 그렇고요. 네. 또 며칠 전 정리된 최저임금도 그렇고요. 네. 정해지자마자 이제 야당에서 또 네. 일부 언론에서 아주 대대적인 공격을 이미 그렇습니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전에 한번 이런 권고를 드린 일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70% 80%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뭐 50% 후반대 정도의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건 뭘 의미하냐면 반대와 저항을 일부 감수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할 일을 꼭 해라. 네. 그게 결국은 성과와 실적이 있어야 국민들이 계속 믿어주죠. 그리고 아무튼 야당 대표들하고도 계속 만나자고 하는데 홍준표 대표는 안 간대거든요. 아직은 뭐 급하지 않는가 보죠.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한마디 하신다면. 뭐 글쎄 뭐 야당의 최고 그냥 뭐 거대 야당 대표신데 여전히 과거에 묻혀 계신 것 같아요. 뭐 제가 홍준표 경남지사 시절 홍준표 전 지사 덕분에 제가 많은 좋은 평가를 받게 되기도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네. 저와 반대되는 정책이 워낙 많아서요. 그러긴 한데 지금도 본질적으로 그 국민들을 좀 무시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거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좀 유명해지는 게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런 생각일 수도 있겠고 니들이 어떻게 하겠냐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국민들은 촛불 혁명 국민을 지나면서 진짜 많이 진화했다고 생각됩니다. 뭐 큰 코 다칠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수의 강요를 임명하는데 뭐 검증 못한 책임을 얘기한다면 좀 그렇지만 뭐 그런 대로 좋은 사람들 잘 골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5대 원칙, 인사에 대한 5대 원칙으로 자기 발목을 잡았다. 그런 측면이 있다. 그리고 결국은 5대 원칙에 어긋나는 분들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음 닥쳤을 때부터 조금 더 진솔하게 대통령 본인이 이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신 사실 유감 표명 사과를 했는데 대통령 본인이 이거 약속했는데 솔직히 내가 못 지키게 됐다. 뭐 이렇게 했던 게 더 옳았던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때 그런 말씀 잠깐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아니 명시적으로 본인께서 직접 유감 내지 사과까지는 없었습니다. 5대 원칙과 관련된. 네. 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 이런 말씀 하셨던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에 수십 년 그 인생을 산 사람들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그 흠없는 사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성직자를 고르는 것도 아니고 해서 어려웠을 거다. 네, 어려웠을 겁니다. 뭐 골라놓으면 조금 뭐 흠이 있고. 또 원래 설거지 많이 하는 사람은 그런 많이 깨거든요. 원래 설거지 안 하는 사람은 깔끔하죠. 그 내가 만약 경선에서 이겼으면 대통령 당선됐을 것이고 내가 대통령이 됐다면 2달 사이 나는 요건 했을 텐데 요거가 왜 안 하지? 이런 건 혹시 없습니까? 저는 그런 건 없고요. 가끔씩은 놀랍다 이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놀랍다. 속도나 강도 측면에서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느 대목에서 제일 놀라셨어요? 원전 정책 같은 거. 그거 쉽지 않거든요. 또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합의 재협의 문제도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 점들을 보면 놀랍다 이런 생각이 좀 그 정도에 놀라셨어요? 문재인 대통령 이제 2달 조금 넘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뭐 아직까지는 기대 이상으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기대 이상? 네. 그 문제는 다음이죠. 아직 출발을 못했으니까요. 이제 진용을 갖추고 정책 정리했고 이제 실행을 하는 단계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국민들은 기대가 아니라 평가를 시작할 텐데 아직은 기대를 하는 단계라서 뭐 뭘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뭐 국정교과서 중단한다든지 뭐
위안부 재협의 뭐 이런 거 선언한다든지 뭐 성과연봉제 이런 거 좀 못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잘 하시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원전 제로화 정책을 실행하는 거 이런 것들은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데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잘못하기도 좀 어려운 시점 아닙니까? 대통령 당선돼서 겨우 2달 지난. 네. 아니, 경선 과정에 이 사이다 발언을 막 내놓으셨던 이재명 시장이 현실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니까요. 그런 것 하나요. 하나는 약간 전술적인 건데 그 인사 국면을 돌파할 때 그 상대 진영들에 대해서 좀 낙관한 측면이 있어 보여요. 원래 그 물소떼들이 악어가 득실되는 강을 건널 때 작전이 있거든요. 한꺼번에 건너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한 마리씩 건너가면 다 피해도 있거든요. 근데 2명씩, 3명씩 이렇게 소수를 계속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다 보니까 공격이 좀 집중된 면이 있고 또 그런 점이 선의로 믿고 했겠지만 좋아요. 조금 아쉽다. 야당들을 조금 얕잡아봤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얕잡아보다는 너무 좀 믿었다. 네. 이제 겨우 뭐 과거 경험으로 치면 인수위 운영하고 있을 정도 타임이라 아직은 뭐 평가하긴 이르죠. 근데 지금까지 보면 의지나 아니면 뭐 그 진용이나 뭐 충분히 괜찮다고.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인사도 저는 과거에 역량 있는 사람들의 사소한 사적 그 행위들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평가해서 역량 발휘할 기회를 뺐거나 또는 뭐 정부가 최초로 진용을 갖추는데 너무 지나치게 인사권자의 권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거 좀 과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그래도 벌써 2분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네, 뭐 아깝죠. 뭐 그게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라고 하긴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강요 그